권영철의 와이뉴스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누진제가 완화된다는 얘기 듣고 에어컨 바로 키셨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저는 그냥 잠을 잘 자는 편이긴 한데 중간에 또 몇 번 깨기도 했습니다. 예. 완화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켰는데 막상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완화되는 건 아니라 다시 껐다는 분도 계시고. 조삼모사 같은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게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근본적인 걸 해야 예. 됩니다. 예.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정현 신임 대표가 된 뒤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본인이나 정부 여당 모두에게 큰 심적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씌웠던 것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 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언급도 안 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는 대표가 된 뒤엔 언급도 안 하나. 네. 진짜로 언급 한마디도 안 했나요? 그렇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개각과 관련해서 개각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다. 예, 탕평 인사, 균형 인사, 능력 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그런 부분에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먼저 한 얘기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판단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제를 달았죠. 이 대표는 기자들이 우수석 거취와 관련해 건의할 거냐 물으면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경질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대표? 구체적으로 경질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 여당에 부담스럽다는 발언이 최고 수위였습니다. 가장 세게 말한 게 부담스럽다 정도였어요? 이정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7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어느 정도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수석이 아니라고 하니. 예, 7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봉급 생활자,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1,3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거래.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또는 거기에 부적절함이 있었든 없었든 액수 자체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액수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7월 29일 당대표 후보자 첫 TV 토론회 열렸죠. 그때는 지금은 진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8월 2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우수석은 오래지 않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의혹의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정부 여당 모두에게 큰 심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까지 나온 거군요. 네. 심적 부담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들이 해석하면서 사실상 경질해야 된다는 쪽으로 입장 밝혔다. 이렇게 한 거군요. 예, 그렇게 본 건데. 어쨌든 이런 입장이라면 지금 대표가 됐으니 우수석 교체 건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게 옳다고 보는 순서대로 겁니다. 순위로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정말 되고 나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까요? 어제 대통령과 25분간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대 자리. 이 대표가 우수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교체를 언급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박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입니다. 시사평론가인 유창선 박사는 우병우 거취 얘기는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안 꺼내는 것일 거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으니까 안 꺼내는 것 아니겠냐. 박 대통령 마음을 아는데 이걸 꺼내겠느냐. 그러니까 복심으로 불리는 거다. 꺼내면 그게 서로에게 부담이잖아요. 꺼내는 순간. 두 번째는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개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 이것저것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각의 교체하는 문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당에서 입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언급을 하는데 대통령의 비서를 교체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최창렬 교수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우수석 교체 문제를 거론한다는 거는
자기 정치를 하거나 청와대와 거리를 두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우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다. 어려울 그렇게 얘기를 거다. 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이대로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예. 교체가 진행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이 있죠? 대표는 그 대통령에게 우수석 거치 문제를 거론할 거냐 기자들이 물으면은 예. 언론에 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피해 갔거든요. 예.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미 후임 민정수석을 물색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렸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은 예. 굳이 뭐 우수석 교체를 언급하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보지 이미 않겠냐.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 곤란하게 괜히 질문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예, 어제 그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정현 대표 어제 신임이사차 방문했잖아요. 예. 우수석이 교체될 것이라는 언질은 없었지만은 우병우 수석의 교체를 꼭 건의해야 한다는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로 우병우 민정수석 교체되는 거예요, 조만간? 조만간 있을 개각과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지금 관측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병우 수석은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교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할 만큼 이미 청와대나 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죠. 정병국 의원은 TV토론에서 일단 드러난 여러 사항만 갖고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부담을 드리고 있다. 구설수에 올라서 누를 끼쳤으면 사퇴해야 한다. 예. 시시비비는 물러난 뒤에 가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조영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게 사법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 두 가지가 있다. 고려할 것도 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퇴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실세니문이 그렇게 거론됐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장기판의 조례에 불과하다. 조례 불과하다. 그렇게 신임이 두텁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하루아침에 경질됐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해요. 네. 그럼 어차피 교체를 할 거라면, 네. 할 거로 마음 먹었다면 지금 국민들 분노가 얼마나 오랫동안 끓고 있었습니까? 하루 자고 나면 하루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의혹. 까독 왜 싫어. 이때 그러면 경질하지 않았을까요? 이왕 할 거면?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누구에게 떠밀려서 사람을 바꾸는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떠밀려서는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계속 끌고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뭐 생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꾸지 않는 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교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까면서 예.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웠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계속 끌고 가다가 아무리 경질하라 그래도 꼼짝 않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버리잖아요. 내가 뭐 속된 말로 자를 때 자르더라도 내가 하지 당신들한테 떠밀려서 특히 야당에 떠밀려서는 안 한다라는 이런 스타일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정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겠느냐? 예, 뭐 그럴듯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전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며칠 동안 한 이틀간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이정현 대표 말 한마디 들어보시죠. 예. 모두가 근본 없는 놈이라고 등 뒤에서 저를 비웃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을 발탁해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저는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되고 나서 소감 발표한 거 경선 과정 마지막 아마 얘기일 겁니다. 마지막 말입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가 어제 오찬에서 한 발언 중에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정청 일체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앞으로 나갈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정현 대표는 당정청이 완전히 하나, 일체가 되고 동지가 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화답을 했죠. 예. 당정청 일체화는 앞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하. 최창렬 교수는 앞으로 수직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얘기를 했고 예. 유창선 박사는 신미럴 시대가 전개될 거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없을 이렇게 거다.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요? 이재호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대로 예. 지금 군사 독재가 아니지 않느냐. 독재 시대는 그럴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죠. 정치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정청 일체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정치 체제가 바로 유신 정권이었다. 그런 유신 얘기를 시절.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우병우 수석 얘기가 왜 당대표 된 뒤엔 쏙 빠졌는가. 그 이면 한번 오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